반갑습니다. 호부경제 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은 뭐 좀 그래요. 당연히 뭐 기분 좋은 날이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또 기다리시면서 오늘은 또 상한가 갔으니까 막 해가지고 뭐 텐션이 또 엄청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괜히 또 이제 주가 뭐 상한가 갔으니까 또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거들먹거리고, 요즘 용어로 이제 그 침착맨님의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꺼드럭댄다. 제목에도 이제 딱 그거를 올려놓을 예정인데, 제목을 이제 딱 컨셉을 정했거든요. 이것도 꺼드럭대신다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 기분 좋은 상한가,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왔던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게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여기 위에 이제 주가를 안착을 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슈팅을 보여주는 거, 요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래에서 많이 머물렀죠. 그러니까 앞에 캔들 이 두 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제가 이 흐름에 어떤 제 주관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넣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제 이스케 영상을 오랫동안 뭐 이수학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숫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얘네들이 어떤 방향을 만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업황, 모멘텀, 과연 전고체의 기대감이 터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과거에 이스케가 주가가 오르락 내리고 했을 때의 그 베이스는 무엇이었는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셔야 된다. 이게 뭐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 구간에 저도 이제 매번, 오늘도 이제 당연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댓글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기분 좋은 날이니까 제가 뭐 음봉 나온 날 댓글 달아달라고 막 이렇게 쪼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캔들이 나올 때는 저도 이제 매번 이케 영상을 막 10분, 15분 진짜 오래 찍었을 때는 막 18분, 17분 거의 막 20분 가까이 찍었던 적도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영상을 오래 찍냐, 저도 빨리 퇴근하고 싶죠. 빨리 찍고. 그치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좋은 종목, 또 이케가 우리한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데이터, 우리는 이거 하루하루 데이터를 보고 다음날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종목은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긴 해요. 제가 찍는 종목들이 하루 달라지고 하루 달라지고 수급이 내일 바뀌고 내일 바뀌고. 근데 이스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고 얘네들의 기관 외국인들이 뭔 흐름으로 이 차트를 만들어 놨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케한테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격이지, 이게 주가가 뭐 6만원 위로 넘어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좌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요, 어느 시점에는 이거 꺼드럭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관점을 정리를 하는 거고,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데미지가 굉장히 세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차트를 넓게 늘리면은 이 자리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딱 이제 중간 뭐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꺾지 마셔라. 그리고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마셔라. 추세의 하단 이탈 안 한다. 기관 애들 매도 안 한다. 지금 이 주가를 컨트롤, 물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도움을 주죠.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당일날 시세를 만들 때는 기관의 베이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앞구간에 이거 두 개의 캔들 만들 때 누가 힘썼죠? 외국인. 이런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25만 주, 그 다음에 50만 주, 그 뒤로 외국인들 매도 빡세게 합니까? 일부 차익 실현 뭐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 이렇게 외국인들은 힘을 줄 때 다시 한번 본인들의 수량을 채워나가요.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 애들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구간도 확인을 했고, 이때도 확인을 했고, 이때도 확인을 했고, 이 뼈대를 만드는 건 누구다? 기관이다. 오늘도 기관 애들이 뼈대를 잡아놓고 외국인들이 이제 물 들어올 때 얘네들은 노 젓는 거죠. 당일날 주도 섹터에는요, 대부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방향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편하게 기다려볼 수 있죠. 이 캔들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개조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슈 없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패턴을 만든다라고 하면 뒷구간에 주가를 들어올릴 때 결국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올라간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면,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 내려올 때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때 들어왔던 이 수급이나 그 다음에 이런 캔들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얘네들이 이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 이때 얘기하면 귀 안 들어오죠. 사람인데. 지금 수익률이 뭐 단기간에 막 30%, 40%가 올라갔다가 그게 제자리로 원웨이로 왔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들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강조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이 사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양봉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락을 그냥 단순하게 음봉 나왔네,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럽고 뭐 소주 한잔 해야겠다, 뭐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만들어질 수 있는 흐름들을 최대한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좀 예측을 하고, 그래야 내가 버틴다. 제가 이 구간에서 그 멘탈적인 체력,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서 내 체력이 빠지고 심리가 흔들리잖아요. 주가가 올라올 때 중간에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나는 이 캔들이 나올 때는 이 기세라면은 뭐 한 8만원 9만원까지는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액션을 그냥 몸으로 맞아버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뒤에 또 지루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중간한 가격이 올라올 때 지쳤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하고 나갈래, 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25년이나 24년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6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쳐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상한가 나온 날은 솔직하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주가가 뭐 그냥 다 캔들 꽉 쳐가지고 끝났는데 이걸 뭐 기술적으로 분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다만 앞으로 이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케가 사실 우리가 이 액면 분할의 이 거래정지 가격,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의 한 1년 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뒷번 시세 나올 때 거래정지 가격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 찍고 내려갈 때도 거래정지 가격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또 거래정지 가격을 터치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터치하는 그 움직임이 나왔죠. 요때 댓글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거래정지 가격을 찍었는데 이거 찍고 밑으로 그냥 이제 시세 끝나가지고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26년이잖아요. 이 캔들이 25년 막바지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26년에 그래도 앞 구간에 24년, 25년보다는 더 강한 기대감이 들어올 거다. 왜냐? 이 구간은 단순 기대감의 영역. 그 다음에 26년 넘어오고 난 그 연말부터는 실체화에 대한, 진짜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환이 된다. 그 전환이 되는 기대감의 퀄리티를 우리는 비교해가지고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거래정지 가격을 터치했다라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죠. 오히려 앞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또 이 하단 가격, 여기는 굉장히 좀 인위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래정지 아래 가격.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지금 1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액면 분할이 횡보가 이 가격대를 바로 넘어오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횡보가 길게 나오게 되면은 뒷구간에 강한 시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 다 제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 데이터입니다. 확률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기억하시죠? 이거는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 그리고 거래 정지를 윗단에서 걸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1년, 2년 대응을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분들과 저와 함께. 그리고 이 이스케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대부분 다 우리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익도 잘 챙겼고,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회 확대의 관점으로 대응을 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원했던 대로 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주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라운드 피겨 8만원, 9만원 두 개 남았죠. 어차피 시장이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로 가주면은 당연히 뭐 기분이야 좋겠지만, 애초에 그런 기대감을 너무 또 안 높이는 게 좋아요. 그런 기대감을 너무 높이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또 그 멘탈적인 체력이 빠져버립니다. 주가 여기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좀만 지루해지잖아요. 그럼 또 체력이 빠져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위치까지 홀딩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는 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고, 또 전고점에 이제 딱 근접했죠. 여기가 그나마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몰려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앞 구간에 우리가 이제 이 하단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여기를 이제 얼마나 빨리 소화해 주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라고 밑에서부터 우리가 예전에도 히딩크가 그 스페인전 미리 준비했던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8만원 영역에 있는 그 매물대만 좀 소화를 잘 해주면은 9만원 매물에 대한 이 부담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요, 신규 매수로 들어온 그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수학에서 떨어져 나올 때부터 공모가, 그러니까 그 이수학에서 주식을 받았던 분들한테는 평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그런 좀 차익 실현의 정점을 찍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고, 이런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 유입이 굉장히 좀 잘 되죠. 왜냐면 전고점까지 아직 여유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호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액면 분할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량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 제 영상을 뭐 안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가 이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매력적인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가 좀 더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제 8만원 부근에서 최대한으로 변동성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와 줬고, 또 오늘 캔들, 이 상한가 캔들 자체가 퀄리티적으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8만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8만원 깨도 돼요. 뭐 올렸다가 시가 띄었다가 밑으로 내려도 되고, 또 그 다음날 음봉 줬을 때 뭐 7만 5천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하단으로 7만 5천원 더 흔들어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흔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겁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흔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에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점들을 상한가 캔들과 캔들 하나로 이어가지고 쭉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좀 얼마나 빨리 좀 소화를 해주는지, 그게 주주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9만원에 대한 이 위 구간에 대한 부담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구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뭐 다이렉트로 그럼 넘어가나?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기계적인 순환을 돌려주니까 2캐도, 2차 전지도 뭐 중간중간 쉬는 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8만원 부근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위에 있는 물량도 살짝 좀 끌어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금 더 매력적인 재료가 나온다거나 좀 더 자극적인 재료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고대했던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또 높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봅니다. 뭐 바뀐 건 없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주가 여기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우리가 주가는 여기에 있지만 지금 이케 주주분들은 여기에서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그걸 볼 때가 아니라 위에서 어떤 그 움직임이 만들어질지 그거를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또 이게 그 꺼드럭거리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주가 빠질 때도 늘 이런 텐션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갔다고 또 저것도 아주 그냥 신났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영상 길어졌는데, 저희가 또 이제 26년
넘어오고 나서 가격을 이제 또 앞으로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이제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가격 인상 전에 또 마지막 기회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같이 또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저희 뭐 스윙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수익률을 계속으로 또 키워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 높은 거는 또 70% 넘는 구간에서 또 홀딩 중에 있거든요. 네. 26년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케 주주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좀 결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저희 이벤트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이벤트 3일 뒤부터 진행이 됩니다.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 네, 그럼 됩니다. 네, 문의 주실 때도 이케 또 잘 봤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제 또 이 어깨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